2년여 동안 4가지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경찰은 며칠 전 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해자 신분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과 끊이지 않는 연예계 음주운전 사고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7일이었죠. 배우 유아인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증거물들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유아인 씨 주거지인 이태원과 그리고 이제 한남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은 경찰이 유아인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제 4종의 마약과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검출이 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지 관련 증거물품의 이제 증거 분석은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종의 마약류가 검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일단 증거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4종의 마약류가 검출이 되다 보면 이걸 어디서 과연 받아왔는지, 그리고 본인이 단순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이제 개입을 보다 깊이 해서 뭔가 유포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판매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이 났고요. 그렇다면 유아인 씨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는 건지, 또 한다면 언제쯤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르면 다음 주 정도도 소환이 가능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증거물을 분석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유아인 씨가 8년 동안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석 중이라고 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양이 조금 방대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본인을 소환하는 것은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만 이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이걸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뭐 휴대폰도 일찌감치 사실 포렌식을 해서 온 상황이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이제 확보가 됐다면, 분석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다음 주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소속사 측에서는 소환 일정은 아직 받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대마, 프로포폴, 뭐 코카인, 뭐 케타민까지 총 4종류나 투약을 했습니다. 네. 사실 투약 횟수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또 여기에 국민적인 정서까지 더해졌을 때 이 유아인 씨의 처벌 수위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크게 약물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약이고요. 유아인 씨가 투약한 코카인 역시 마약에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제 향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향정에는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는 사실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3가지 약물을 모두 지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아마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불법 투약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상습 투약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7년 6월 이상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코카인, 우리가 가장 중독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코카인까지 투여를 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코카인의 경우에는 사실 매매만 하더라도, 알선하거나 아니면 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투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4종 모두 투약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의 기준에서 이제 처벌 수위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카인 투여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형량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형량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식약처가 또 이 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해온 의사 8명을
이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마약류 관련해서 오남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따로 이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한 내역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건 너무 과다하게 처방을 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식욕 억제제라든지 이런 걸 청소년에게 처방하면 안 되는데 과다하게 처방이 됐다라는 것들을 다 이제 적발을 해서 4천여 명이 넘는 의사에게 사실 지난해 4월에 이제 경고 조치를 내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추적 관찰을 했는데 한 200여 명의 의사가 본인의 행동이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과다 처방하는 그런 행동들이 보인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과다 처방한 약물에 한해서 더 이상 처방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내렸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아인 씨에게 이제 처방을 한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이런 의사들은 여기 200명이 넘는 그 의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저렇게 유아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에게 과다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경고 조치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 개인에 한해서 사실 과다 투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전체적인 총량,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총량으로 봤을 때는 과다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명단엔 포함되지가 않았지만 이렇게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들은 그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마약류 관리법에서도 그런 향정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리스트를 잘 작성하고 누구에게 실제로 내가 리스트를 작성한 만큼 투여가 됐고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게 하고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의사들이 유아인 씨가 왔을 때 과연 이것을 약물을 오남용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에 취해서 이거를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느냐가 사실 포인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의사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병원만 온 것도 아니고 유아인 씨가 10곳이 넘는 병원들을 전전하고 다녔다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는 실제로 본인이 주사 공포증을 호소를 했고 본인이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게 너무 아프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환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프로포폴을 투여받았을 때 그때 의사 한 개인이 조금은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사실 여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런 의사들이 조금의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 행동의 프로토콜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개 예정인 또 유아인 씨 출연 작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작품들 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뭐 OTT 서비스에서도 차기작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요. 같이 출연했던 동료 배우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는 주연이지만 본인은 이제 조연으로 굉장히 어렵게 이 드라마를 준비를 했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좌절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의 SNS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많은 작품들이 지금 그대로 방영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유아인 씨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주연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일일이 사실 다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촬영이 아직 앞두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역 교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기작들의 사실은 뭐 개봉이 미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CF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는 뭐 당연히 본인의 차기작이라든지 뭐 본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여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번 불법 투약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손해배상 액수라든지 계약 위반 사건들도 줄 소송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취운전하다가 적발된 배우 김세론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에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CCTV 영상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런데 이제 잠시 멈췄다가 차를 빼서 그대로 달아나려고 하는 행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와도 충돌을 해서 주변의 상점이라든지 57곳의 전기 공급이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3시간 만에 복구가 되니까 주변 상인들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 김세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치였고요. 0.2가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제대로 그 상황을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할 정도로 굉장한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이 처벌 구형 수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변압기도 들이받고 가로수도 들이받고 음주운전 0.2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금형만 구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현행 음주운전 혐의가 발각이 되면 징역 6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정 후의 내용이고요.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 이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 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징역형 선고 아니면 집행유예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로는 초범이고 또 본인이 이제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천만 원을 구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세론 씨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김세론 씨 측은 본인이 굉장히 좀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인이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나는 소녀 가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또 나중에 음주운전을 할까봐 차도 다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주변 상점이 이제 정전이 되다 보니까 그 피해 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피해를 다 배상한다면 뭐 수억 원대 이를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배상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법원에서 이제 제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구형량이 결정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뭐 김세론 씨가 구형을 받던 날 이 가수 남태현 씨가 또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남대현 씨가 지난 8일 새벽에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인들과 모임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던 중에 뭐 본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인들의 이제 차를 본인 차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잠시 빼주다가 문을 열었는데 택시와 충돌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태현 씨가 이제 주차된 본인의 차량 문을 열었는데 이제 사실은 주변을 잘 확인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음주 상태여서 지나가던 택시에 이제 사이드 미러와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비틀비틀하다 보니까 이제 적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7m가량을 또 주행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태현 씨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택시 기사와 부딪힌 이후에 현장에서 뭐 3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음주운전 소식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데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도입이 됐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경각심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좀 습벽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번 내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괜찮다 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좀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윤창호법도 그렇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드리는 말씀이 해외와 비교하는 건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면허를 아예 박탈한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벌금을 물린다라든지 정말 본인이 아예 차를 다시는 구매할 수 없도록 한다라든지 굉장히 정말 아이디어가 섞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많은 처벌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많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